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동물 학대죄 사건입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체로 동물 학대가 벌금형에 그쳤던 전례 비춰볼 때 엄벌이 내려진 겁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동물 학대입니다. 현재 시대를 관통하는 법률 키워드를 하나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학대죄를 저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적학대, 그리고 동물학대죄 등이 있습니다. 자, 그중 오늘은 동물학대죄의 의미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박선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선영 변호사입니다. 네, 자, 동물학대 사건이 정말 끊이지가 않습니다. 네, 지난 4월 포항에서 고양이 학대 이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지난 3월 경북 포항시 호미곶 인근 폐양어장에서 여러 마리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잔인하게 살해한 학대범 A씨에게 네.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징역 4년이요? 네. 네네. A씨는 지난 1월부터 길고양이 10여 마리를 포획해 폭행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SNS에 게시했습니다. 네네. A씨는 지난 4월 바로 구속됐고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 손괴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요. 네. 검찰은 A씨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한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며 길고양이를 포획해 학대하고 죽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의 일부를 재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다뤄봤던 얘기긴 한데요. 이제 우리가 동물학대 사건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공격, 또 인간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네, 동물학대와 인간에 대한 학대 범죄는 분명 연관성이 있다. 동물학대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네네. 피해자인 동물이 진술 능력이 없고 사후 보호 문제 등이 따라오는 점이 아동학대와도 유사합니다. 예. 또한 동물학대와 강력범죄 모두 약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생명을 통제하려는 그런 욕망이겠죠. 네. 그렇죠? 네.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 점에 착안해 이미 2015년부터 동물학대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국가사건 보고 시스템에 동물학대 항목을 신설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범죄로 고려하고 있군요. 네. 네. 법원은 동물학대자에게 심리와 정신의학 분석, 치료와 상담 교육 등을 받도록 명령하고 있고 테네시스주는 동물학대범 등록법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도 좀 도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럼 실제 사건을 통해서 동물 학대 사건의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어떤 사건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사실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고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잘 없었는데요. 그런데 2019년 11월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정모 씨가 인근 가게에서 피해자가 기르던 고양이의 꼬리를 움켜쥐고 들어 올린 다음에 학대하고 죽인 다음 구석진 곳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거를 방송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네. 이러한 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처음에 검사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벌금형으로 처벌하던 사안인데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되면요. 그래서 처벌 형량 자체가 크게 또 올라가고 구형량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이 고려됐을 것 같은데 법원이 검사 구형보다 더 강력한 아주 훨씬 큰 처벌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 판결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들고 있는데요. 네. 먼저 동물 학대 행위를 단순히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손괴 행위로 인식할 수는 없고 특히 가학적, 충동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이유를 들고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동물이라는 생명체에 대한 경시 행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고 방지해야 하는 이유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언젠가 그 학대나 폭력 행위를 사람에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강호순, 유영철 등 일부 연쇄 살인범의 행동은 그들이 자신들의 개를 도살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었다. 예. 동물 학대자들에게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생명 존중 미학이나 부존재 인식은 언제든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이제 동물 학대와 관련된 법률이 이제 계속 강화돼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은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동물을 상해 입히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동물 학대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변호사님이 설명해 줬던 이제 포항에서 일어난 그 고양이 관련된 사건. 네. 죄명 중에 특수재물 손괴죄가 이제 등장하던데요. 동물학대 특수손괴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우리 법은 고양이 등 동물을 재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대한 동물이 타인의 동물이라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보아서 재물 손괴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동물을 학대했다면 특수가 붙어서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약자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사람의 습성으로 자리 잡기가 쉽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을 상대로 한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죄는 가해자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또 더 쉽게 폭력적인 범죄로 가해자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 옛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범죄는 바로 습관인데요. 사랑 표현도 증오 표현도 이게 다 역시 습관입니다.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재미로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 학대 범죄를 처벌 자체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근 전 세계의 법률 문화적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동물학대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동물에 대한 보호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법률 변화 자체가 계속 이제 주목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이전에는 동물학대범의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으나 네.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도 보호법익으로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가치에 해당한다는 인식과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당위성이 커지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동물학대범이 동물학대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이러한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을 제물로 규정하는 제도,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고 동물이 민법상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한 것처럼 앞으로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선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